살면서 왜 나는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며 결국 비슷한 결과를 마주하는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반복적으로 느껴지는 좌절감, 인간관계에서의 소외감, 혹은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은 마치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끝없이 반복됩니다. 이는 단순히 환경적인 요인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과 감정 습관이 고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이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 고등학교 때 쓴 일기를 우연히 다시 읽어보았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느꼈던 고민과 감정들이 성인이 된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느꼈던 불안과 좌절,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현재의 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사고와 감정 패턴이 시간이 지나도 쉽게 바뀌지 않으며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같은 문제를 판단하고 느끼며 행동하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 이러한 현상을 감정기억과 인지적 편향으로 설명합니다. 감정기억은 특정 사건과 관련된 감정을 뇌가 맥락적으로 저장하는 현상으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과거의 감정이 자동적으로 떠오르며 동일한 반응을 유도합니다. 또한 인지적 편향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고방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해석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항상 실패한다 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공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도 실패의 가능성만을 강조하며 행동을 회피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사고와 행동 패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화되며 결국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 틀이 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이런 현상은 신경 가소성으로도 설명됩니다. 우리 뇌는 특정 방식으로 자주 생각하거나 행동할수록 그 경로가 더 강해지고 자동화됩니다. 이는 익숙한 방식으로 사고하고 반응하도록 설계된 뇌의 생존 메커니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위험을 빠르게 인식하고 회피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자동화된 반응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경험과 관련된 감정은 더 강렬하게 저장되며 유사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UCLA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감정을 글로 표현하거나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뇌의 공포와 불안을 처리하는 영역인 편도체의 활동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막연히 느끼던 불안이나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뇌가 더 이상 그 문제를 과도하게 처리하지 않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일기를 통한 자기 성찰과 변화, 고착된 사고와 감정 습관을 깨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일기 쓰기입니다. 일기는 단순히 하루를 기록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반복되는 사고와 행동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특히 심리학자 제임스 페니베이커의 연구는 일기 쓰기의 심리적 효과를 입증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트라우마나 스트레스 요인을 글로 표현할 때 정신건강이 개선되고 면역체계가 강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표현적 글쓰기라는 개념으로 발전했으며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단순히 마음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2018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자기성찰적 글쓰기가 스트레스 관리에 효과적이며 불안 수준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정서적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저 또한 고등학교 때부터 일기를 써왔지만 과거의 일기를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단순히 기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당시 느꼈던 고민과 지금의 고민이 동일하다는 사실은 내가 그동안 문제를 깊게 들여다보지 않고 표면적으로만 다뤘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단순히 하루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날 느낀 감정을 구체화하고 원인을 탐구하며 이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동안 느꼈던 감정을 기록하면서 오늘은 왜 이렇게 화가 났지? 라고 질문해 보세요. 단순히 화가 났다는 사실만 적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탐구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사고 패턴에 빠져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특히 과거의 일기를 돌아보면 자신이 얼마나 비슷한 상황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반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 과정은 고착된 패턴을 깨닫게 하고 새로운 선택과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반복되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작은 시작. 일기를 통해 반복적인 사고와 감정 패턴을 인식했다면 이제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차례입니다. 먼저 일기를 쓸 때 현재 느끼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슬프다 대신 소외감을 느낀다, 실망스럽다 대신 내 의견이 무시당해 좌절감을 느낀다처럼 세분화해서 기록합니다. 그런 다음 그 감정을 유발한 사건이나 생각을 적고 과거의 일기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상황이나 반응 패턴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반복했던 행동과 감정의 근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존의 반응 대신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동료가 내 아이디어를 무시했다고 느낀다면 다음에는 직접 피드백을 요청하거나 내 의견을 좀 더 명확히 전달하는 방식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도 시도하다 보면 점차 새로운 신경 경로가 형성되고 기존에 고착된 반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추가해 보세요. 나는 내 의견을 표현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와 같은 문장은 새로운 방식을 강화하고 자신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방법입니다. 긍정적 자기 암시는 우리의 신념 체계를 재구성하여 부정적 사고 패턴에서 벗어나도록 돕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기록과 성찰에서 시작된 변화가 결국 우리의 삶의 쳇바퀴를 멈추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일기를 써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